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질의 특성의 두 번째 시간 한번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용해도는 그래프가 나오고 계산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해도를 알려면 용해라는 말 뜻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용해라고 하는 거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용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을 용매와 용질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 다음에 용질은 이 용매 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하고 설탕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녹아 들어가는 애가 설탕이기 때문에 설탕은 용질이 되고요. 이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용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녹아 들어가면, 즉 용해되면 그게 바로 설탕물이라고 하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용어 구별되시나요? 자, 그럼 포화용액하고 불포화용액을 한번 구별해 볼 건데요. 자,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꽉 차 있는 상태, 즉 어떤 물 한 컵에 설탕을 최대로 녹인 상태, 더 이상 녹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녹인 상태, 이거를 포화라고 하고요. 자, 아직은 좀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아직 꽉 채워서 녹이지는 않아서 설탕을 조금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불포화용액이라고 해요. 자, 용어 구별되시나요? 자,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용해도는 말 그대로 용해되는 정도, 녹아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설탕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내가 설탕을 물에 녹일 때 어떻게 하면 설탕을 물에 많이 녹일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설탕을 물에 용해시키는 정도를 많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양을 많게 하면 돼요. 자, 물이 한 컵이 있을 때는 설탕이 뭐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녹겠지만 물을 크게 한 냄비를 가져다 놓으면 훨씬 더 많은 설탕이 녹겠잖아요. 그 설탕이 용해될 수 있는 정도는, 즉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의 양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몇 그램이 최대로 녹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딱 정하려면 온도와 용매의 양을 기준으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온도, 딱 정해진 그 온도에서, 자, 용매의 양도 딱 기준을 100으로 정할 거예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해서 이거는 물질마다 어떤 온도에서 물 100에 용매 100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을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돼요. 자, 물질의 특성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용해도 그래프예요. 자, 용해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는 용매를 몇 g을 기준으로 한 거다. 그렇죠? 100g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면 먼저 C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C점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지점은 용해도인 상태예요. 즉 용해도를 나타낸 건데 용해도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꽉 차 있는 상태, 즉 이 선 위에 있는 점들 C와 B는 지금 포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C를 읽어보면 C는 60도씨의 온도에서 쭉쭉쭉쭉 가보면 100g 녹아있는 상태예요. 용질이. 자, 그러면 C는 100g의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자, 얘는 용매 얼마에 지금 녹아있는 거죠?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용해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용매는 100g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C 지점은 바로 용액 200g이 되겠네요.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지점 한번 읽어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80도씨 온도가 어떤 온도? 이게 80도씨고요. 자, 쭉 가보면 지금 150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B는 150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고, 그럼 얘는 용매 얼마에 녹아있을까? 자,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래프 상에 있기 때문에 용매는 100을 기준으로, 용매 100에 B 지점은 용질이 최대로 150까지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B 지점의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합치기 때문에 250g의 용액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 D를 보면, 자, D는 80도씨에서 100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80도씨에서 용해도는 150이었잖아요. 그럼 D는 아직 이만큼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포화되지 않은 상태, 불포화 상태고요. 자, 반대로 A를 보면 A는 60도씨에서 원래는 100까지밖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150까지 과하게 녹인 상태죠. 자, 이런 거를 과포화 상태라고 해요. 자, 이거 구별하시겠나요? 자, 한 번 더 그래프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랑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퀴즈 1번하고 2번만 좀 봐볼게요. 자, 4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그랬어요. 그러면 온도 40도씨를 쭉 타고 올라가면 돼요. 자, 올라갔을 때 가장 용해도가 높은 애는 얘, 질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자, 학습지랑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80도씨의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양은 그랬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이라는 거는 용해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용해도 지점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80도씨에서 쭉 올라가서 질산나트륨은 녹색이니까 여기, 이 지점, 여기까지 녹을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용해도가 됩니다. 자, 읽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선생님이 학습지 문제 3개를 줬었어요. 한번 이거 같이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어떤 물질 A26을 물 50에 녹였더니 포화 용액이 됐다는 거는 꽉 찼다는 거예요. 자, 같은 온도 물질 A에 대한 용해도를 물어봤는데, 자, 용해도는 용매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용해도는 용매가 100g이 기준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물 용매를 얼마만 썼죠? 그렇죠. 50g만 썼죠. 자, 50g에 최대로 녹인 게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인 게 26이잖아요. 자, 얘는 용매 50g에 26g을 넣으면 이 온도에서 포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매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2배가 돼야겠죠.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몇 배? 2배. 그래서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52g. 즉, 얘의 용해도는 52g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물질 B는 60도씨의 물 100에 최대로 80까지 녹을 수 있다. 물 100에 최대 80. 그럼 이거는 이미 용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물질은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이다? 그렇죠. 용해도가 80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물 200에 물질 B를 200g을 넣어주겠대요. 자, 물 200. 그리고 용해도라는 거는 물을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나는 지금 물 얼마에다가 200에다가 용질을 얼마까지 녹여주겠다? 200까지 녹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용질을 200까지. 근데 물 100일 때 80이 녹는다라는 거는 물 200이면 2배가 되니까 160까지밖에 못 녹아요. 근데 내가 200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160을 놓고 얼마는? 그렇죠. 녹지 못하는 양은 40g은 못 녹고 바닥에 아마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자,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어떤 물질 C의 용해도는 20도씨에서 36이고 80도씨에서는 92이다. 자, 80도씨 물 150에 물질 C를 최대로 녹인 후라고 했어요. 자, 그럼 80도씨에서 최대로 녹였다고 했으니까 용해도 봐야겠네요. 자, 80도씨에서 자, 용해도는 용매를 100g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이때 80도씨의 용해도는 92예요. 근데 내가 물을 150g을 넣었잖아요. 즉 1.5배 한 거예요.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1.5배 될 거예요. 자, 92에 1.5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 2, 4, 8, 2, 6, 12 곱하기 3, 4, 3, 12, 6, 3, 18, 138 맞네요. 그럼 138g까지 자, 곱하기 한 거예요. 까지 녹을 수 있을 거예요. 최대로. 근데 얘를 20도씨까지 낮춘다고 했거든요. 그럼 20도씨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 20도씨에서는 물 100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36g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물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50이라고 했죠? 그럼 150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는 54. 2.5배면 1.5배면 54가 되겠네요. 그러면 138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54만 녹을 수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석출되는 양은 얼마가 될까요? 138 빼기
54만큼이 되겠네요. 한번 계산해보면 84g이 아마 석출되고 나올 것 같아요. 저 산수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선생님 산수 잘 틀리니까.